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백선엽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 장교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공 국군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과 암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라며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선엽의 인생과 백선엽의 친일 행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선엽은 매국노일까요? 영웅일까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선엽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일본군 부대에 들어가서 독립군과 싸웠다고 나쁘다고 말하거나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착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백선엽의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엽은 왜 일본군 부대에 들어가서 독립군과 싸운 것일까요? 백선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후로 생활고를 겪었고 입신양명과 생활상의 방편으로 일본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만주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에 입대하면서 반공사상을 배웠습니다. 반공주의가 무엇일까요? 이 초반의 의미는 지금의 반공에 가깝지만 나중에는 일본 제국주의로의 의미로 확대됩니다. 특히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 통치에 참여한 이들은 일제의 지배 논리인 반공주의에 누구보다 많은 세례를 받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만주국을 감시하고 항일 세력을 탄압하며 당시 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북 항일연군과 중국 열하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중국 공산당 부대 팔로군을 토벌하기 위해 유능한 조선인들을 군에 입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선엽은 스스로 반공인식을 갖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적 사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고 백선엽은 12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백선엽은 왜 남한에 넘어왔을까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항복이 있기 전에 백선엽은 북한으로 진주하고 있던 이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이때 시베리아로 유배된다는 정보를 듣고 재빨리 평양으로 돌아왔고 서서히 공산화되어가는 이 북한에 자신의 입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월남을 결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선엽은 이 남한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과 통일을 위하여 남한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백선엽은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백선엽은 왜 다부동 전투에서 싸웠을까요?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이 다부동 전투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밝혔으며 나중에 미군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전투로 인해 백선엽을 명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부동 전투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백선엽은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엔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선엽은 이 6.25 전쟁 앞뒤로 왜 빨치산을 토벌하는 일을 도맡았을까요? 전쟁 이전에 이 호남과 지리산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주도한 사람은 10.19 여순 사건 때 진압작전을 펼쳤던 미국의 하우스만과 리드였습니다. 백선엽은 이들의 작전 수행이 한창이던 때 1949년 5월 광주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백선엽은 백야전 전투 사령관이 되었는데 백야전 전투 사령부는 빨치산 토벌 수행을 위해 전적으로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에 의해 구성되고 지도받았습니다. 전쟁 시기 다부동 전투와 이 전쟁 전후로 있었던 빨치산 토벌 작전 어느 하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백선엽은 미국에 대해 철저하게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백선엽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도 그냥 친일파 매국노의 국군 영웅처럼 보이세요? 제 눈에는 목표의식 하나 없이 단순히 살기 위해 일본을 따르고 미국을 따랐던 기회주의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설 껍빛단 리를 아시나요? 소설의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는 살기 위해 일본을 따르고 딸은 미국에 보내고 아들은 러시아어를 배우라고 하고 친일, 친소, 친미의 노선을 갈아타며 애국심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선엽의 인생에서 이 껍빛단 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 묻혀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인물로 받들어지고 그의 삶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친일파라서 묻혀서는 안 된다. 국군 영웅에 대한 이유를 다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계를 봅시다.
친일파 짓거리 했으니 절대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 독립군을 쏴 죽인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 묻을 수 있냐. 6.25 전쟁 국군 영웅이다. 예우를 다해라. 어떻게 동료들 옆에 같이 묻힐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좌우 프레임을 나눠놓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또 언론을 봅시다. 언론에서도 두 가지 평가라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프레임을 나누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정치는 싸우고 언론은 싸움 부추기고 정치 혐오 일으키고 그냥 대중의 관심을 끊으려는 수작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와 수작질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들 지금 당장 먹여 살려달라고 말해야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싸우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좌우 프레임 나눠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콱 쥐어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이분법이 뚜렷한 문제를, 그런 두 개의 사실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께 토론 주제로 제시하고 싸움 부추기고 있으면 역사 공부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